자, 염색체 수업 시작할게요. 염색체 수업에서는 교과서 178페이지랑 179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노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염색체, 유전자, DNA, 상동염색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상동염색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와 염색체와 DNA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제대로 배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들어가기 머리카락이다. 범인이 증거를 남겨놓았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추리물들이나 스릴러물에서 이제 범인을 잡을 때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칫솔 이런 것들 예전에는 다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그 신체 일부들로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검출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범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유전 정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의 필기는 유전 정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1.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필기하기 싫은 사람은 책에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책이 없는 사람은 이걸 노트하셔야겠죠.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지만 세포가 분열하면 굵고 짧게 뭉쳐져서 막대나 끈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거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줄 그으시면 되지만 책이 없는 사람은 노트 필기를 하셔야겠죠. 연습장에다 쓰도록 합니다. 멈춰놓고 쓰세요. 자, 필기 2번인데요. 그 DNA란 어떤 것인가? DNA는 보통 이런 그림으로 나와요. 옆에 보시면 연두색은 아데닌, 그 다음에 티민, 그 다음에 크토신, 아니, 뭐래. 시토신,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4개 A, T, C, G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DNA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 자체를 DNA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꼬여 있는 나선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D라는 것이 사실은 2개라는 뜻이에요. 듀스 할 때 그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 약자가 DNA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그러니까 DNA라는 물질이 있다는 건 그전에도 알았는데 왓슨과 클릭 들어보셨나요? 왓슨과 클릭이 1953년에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실었어요. 한 페이지인가 2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졌다는 증거는 이 프랭클린이 찍은 거래요. 그래서 그녀와 앙숙이었던 동료 과학자 윌킨스가 프랭클린의 사전 허락 없이 회절 사진을 분석해서 왓슨과 클릭에게 제공함으로써 왓슨과 클릭의 연구가 가능했기에 이후 그들은 프랭클린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대요. 근데 프랭클린은 죽어버려가지고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불운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로서 매우 긴 DNA를 가지는 하나의 염색체에는 아주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NA 한 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눈썹 색깔,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그 다음에 뭐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인데 이 필기 중에서 뭐 줄글 부분 줄그으시고요.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왓슨과 클릭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책에다가 옆에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색분체란 그 여기 밑에 보면은 염색분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염색분체는 그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
이 하나의 염색체에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가닥을 그러니까 나눌 분자예요. 염색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염색 분체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처음에 세포 분열할 때 왜 두 개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됐을 때 걔네들은 그러면 이제 유전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포가 염색체를 복사해서 염색 분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염색 분체가 세포로 들어간다. 나누어진 세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기하셔야 되겠죠. 네,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와 DNA와 유전자의 관계가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를 확대하면 염색 분체, 이 염색 분체를 확대하면은 DNA가 보이고 이 DNA 안에 들어있는 찌끈한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 자체는 DNA와 그 중간중간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DNA는 유전 물질이면 이 유전 물질 안에는 유전자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9페이지로 갈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염색체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 보니까 한 개에 두 개, 2번도 한 개에 두 개, 3번도 한 개에 두 개, 4번도 한 개에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몇 번까지 있냐면 22번까지 있는데 번호를 매기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도 한 쌍이 더 있죠. 그런데 여자는 XX라고 적어놓고 남자는 XY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총 토탈 남녀 모두 23개 곱하기 2개만큼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23번에는 남녀가 다르게 XX, XY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거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구성에서 공통점은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23쌍이다. 자, 1번에서 22번까지 염색체 구성이 같다. 이 정도를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구성에서 다른 점은 다른 점 발견하셨죠?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런 표현은 우리가 보통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염색체라는 말 자체는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염료에 잘 염색된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염색체라고 붙여진 겁니다. 자, 책의 밑줄 긋기 갑니다.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 23쌍. 자, 상동 염색체는 그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1번도 2개, 2번도 2개. 그래서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름이 상동이고요. 각각의 염색체는 각각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1번이 다 똑같다 이럴 수 없어요. 1번 자리에 있는 거에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자, 이들을 묶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 상동 염색체 하나는 뭐 이제 각각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1번, 만약에 1번이라 그러면 1번 염색체의 요거는 왼쪽에 보라색을 엄마한테 받았으면 오른쪽은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요거 둘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상동 염색체는 22개 있겠죠? 자, 상염색체란 근데 이제 이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일상적이다 할 때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염색체로 22개 있죠. 1번부터 22번까지 22쌍. 그게 상염색체예요. 상염색체의 반대말은 성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로 사람의 경우에는 X하고 Y가 있는데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 빨리 하죠.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염색체란 그 염색약에 잘 염색된다고 해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DNA라고 하죠. BTS 노래에도 DNA가 있죠.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 유전 정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지금 아까 말했던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1번 자리에 있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전 정보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염색체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네, 교과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노트로 갈게요. 노트에서 여러분도 노트를 꺼내세요. 자, 노트에서 보시면 선생님 확대를 좀 할게요. 자, 확대하면은 자, 확대하면은 여기에 왼쪽의 그림은 양파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래요. 근데 양파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림에 나타난 것을 묘사해보자. 자, 요거는 세포벽,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핵인데 이 핵 안에는 뭔가 풀려져 있는 애들이 보이죠? 요런 애들은 이제 염색체가 되겠죠. 자,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이 염색이 잘 되는 염색체가 되겠죠.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자, 염색체는 염색체 DNA 유전자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유전 정보를 가지는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은 염색체. 난 초성만 쓸 거야.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가닥은 염색분체. 자,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가 담긴 부위로 유전 정보가 담긴 것을 유전자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유전자. 여러 유전 정보가 담긴 유전 물질. 자, 그러면 요거 자체는 염색체. 그죠? 교과서에 있죠? 네, 요거는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니까 유전자.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DN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노트 필기까지 다 끝내는 걸로 교과서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에 있는 노트 필기까지 끝내시면 되겠네요. 아니네. 오늘 수업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자, 노트에 DNA에서 유전 정보가 있는 일부분이 뭐다?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뭉쳐지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된다. DNA가 어떻게 돼서? 복제돼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한 개의 염색체를 이루며 염색체. 각각의 염색 분체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갖죠.
자,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 DNA가 복제되는 뭉쳐져서 만들어지니까 보통 2개의 염색 분체를 갖죠. 그 다음에 그러나 DNA가 복제되지 않았을 때 염색체는 1개의 막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되기 직전에 있는 염색체를 관찰하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채로 나타나지만 복제되지 않고 그냥 원래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염색체는 이렇게 한 가닥씩으로 들어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체세포에는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는 23쌍이죠. 체세포에서 뭐뭐와 뭐뭇이 같은 2개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와 크기, 모양이 같은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염색체는 상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 이거는 상염색체. 여기다가 염색체 다 쓰란 뜻이에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근데 진짜 이제 유전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유전자가 이제 잘 분리가 안 됐을 때 XXY가 나올 때도 있고요. XY가 아니고 뭐 XXY가 나오거나 X가 하나만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상동 염색체끼리 묶어서 표시하고 성염색체를 찾아 성별을 판단해보자. 자, 요거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 2개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X인 것 같죠? 요거는 XY니까 XX, 이거는 여자, 요거는 남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진짜로 수업이 끝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제법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